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SNS 메시지를 통해 평화는 굴복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전쟁 72주년을 맞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국군과 유엔 참전 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한다면서 자유와 평화, 번영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고 글머리를 열었습니다.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과 과학기술 강군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 태세를 세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자유수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육군 2군단이 6.25 전쟁을 상기하고 군단 대화력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포탄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군단 화력자산이 총출동해 조국 수호의 결의를 다졌다고 하는데요. 유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부 전선의 강원도 화천. 6.25 전쟁 72주년을 앞두고 각 진지마다 자주포들이 끊임없이 배치됩니다. 군단 화력자산이 총출동한 가운데 6.25 상기 포탄 사격을 위해서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2군단 예하 2포병여단과 7사단, 15사단, 그리고 27사단까지 총 220여 문의 자주포가 출동했습니다. 2군단은 포탄 사격에 앞서 전투준비 태세, 공중 탄약 재보급 등 각종 상황을 가정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윽고 K9 자주포가 포신을 높이 올리고 사격 지휘에 맞춰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사격 준비! 사격 준비! 쏴! 쏴! 72년 전 이 땅에서 벌어졌던 전쟁을 기억하고 선배 전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포탄이 힘차게 날아갑니다. 각 진지에서 일제히 쏘아 올린 포탄이 떨어진 피탄지는 뿌연 연기로 뒤덮입니다. 우리 포대는 6.25를 상기하며 6문의 화포로 25발의 사격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사약지휘 계산병으로서 보다 더 열심히 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각 부대에 실시간으로 적 포병 추적과 탐지 정보, 그리고 타격 결과를 제공하는 합참 대화력전 모의 모델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72년 전 6.25 전쟁을 상기하며 군단 포병은 물론 사단 포병까지 통합하여 사격함으로써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 2군단 포병은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수 있도록 일점 불사의 정신과 완벽한 화력 대비 태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중동부 전선을 굳건히 수호하는 완벽한 화력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2군단은 6.25 상기 포탄 사격을 통해 조국 수호의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 해병대 구여단이 6.25 전쟁 당시 장렬히 산화한 해병대 전사자 1826명의 이름을 부르며 숭고한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해병상병 김낙현, 고 해병하사 김두익, 고 해병상병 김낙곽. 6.25 전쟁 해병대 전사자를 추모하며 이름을 호명하는 이곳은 해병대 구여단 한라관. 이번 호명식 행사는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6.25 전쟁 시 조국을 위해 희생한 해병대 전사자 1826명을 추모하고 그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화의 초석이 된 호국 영웅들의 헌신을 되새기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박성순 해병대 구여단장은 선배 해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투철한 국가안보관으로 무장해 대한민국을 완벽히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조국을 구하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치신 선배 해병들,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그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숭고한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수호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여단 장병 90여 명은 해병대 전사자 1826명을 3시간에 거쳐 차례로 호명하며 선배 해병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조국 수호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해병대 구여단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장병들의 나라 사랑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한미 해군 장병이 함께하는 나라사랑 시구 시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사직야구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공은 황상영 옹과 모리슨 상사. 국적도 언어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만국의 공통어 스포츠가 있어 서로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시타자로 초청된 황상영 옹은 화랑 무공훈장을 수운한 6.25 전쟁 참전용사입니다. 그는 대한해협 해전과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해 국가와 국민을 지켜낸 전쟁 영웅입니다. 예, 미군과 같이 이걸 시구를 한다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미국과 한국은 6.25 때도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도 많이 오셔가지고 참전을 했고 희생자도 많았고, 서로에게 이런 계기로 통해서 미국과 한국이 더 강하게. 시구자로 초청된 모리슨 상사는 주한미 해군사령관 소속으로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용사로 당시 미 해군 수송함에 승조해 전시물자 수송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So serving here in Korea, it's been an extremely humbling experience. Knowing that my grandfather was here, especially since our alliance here in Korea has been going strong for 72 years, and it was forged in blood and iron on a battlefield. So serving here is an extreme honor. 구단 측 관계자에게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건네받습니다. 제복과 전투복 대신 유니폼을 입은 이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공도 던지고 배트도 휘두르며 몸을 풀어봅니다. 군악대 애국가 제창이 끝나고 각자 마운드와 타석으로 향합니다. 포수와 사인을 주고받은 모리슨 상사가 공을 던지자 황상영 옹이 손에 쥔 배트를 힘차게 돌립니다. 시구와 시타를 마친 이들은 경기에 초청된 100여 명의 한미 해군 장병들과 함께 열띤 응원을 벌였습니다. 경기장에선 육군 정복에서 착안한 밀리터리 유니폼을 입은 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나라사랑 시구 시타 행사는 72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미 동맹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끈끈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우리 육군의 신임 장교 531명이 탄생했습니다. 학사사관 제67기, 간부사관 제43기 통합 임관식이 지난 24일 열렸는데요. 현장을 조다니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이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학사사관 제67기와 간부사관 제43기 통합 임관식을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는 531명으로 전술학과, 전투기술학, 군사학 등의 교육과정과 엄정한 인관 종합평가를 거쳐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날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준현 소위가 수상했고 국무총리상에는 정현우 소위, 국방부 장관상에는 최무석, 김근성 소위가 수상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장교가 되길 바란다며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는 리더가 되길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와 국민은 여러분에게 강한 힘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 조치 해제 이후 가족 초청으로 열린 임관식에는 가족과 친지 1,500여 명이 함께하며 임관 장교들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너무 듬직하고 너무 다른 면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생한 아들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안 왔으면 좀 섭섭할 뻔한 그런 임관식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임관식이었습니다. 임관을 마친 신임 장교들은 각 병과학교에서 지휘 참모 과정을 교육받고 일선 부대로 배치됩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아미타이거 드론봇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시범, 전시, 체험 등 볼거리가 가득했는데요. 전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개막한 드론봇 페스티벌. 육군은 드론 전투 체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연을 통해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소총 드론이 하나둘 날아올라 사격을 시작하고
차량에서 내린 지상병력은 공포탄과 연막탄으로 적에 대응합니다. 목표 지역을 털어난 장병들이 태극기를 세우자 제독 드론과 수송 드론이 진입해 제독과 보급품을 지원하며 드론보 시연이 마무리됩니다. 드론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기체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드론봇은 우리 군이 지상작전에서 최단 시간 내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승리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투체계가 될 것입니다. 행사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양주시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드론 경연대회와 전시 등을 통해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의 우수성을 선보이고 지역 주민과 화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의 대미는 개막식에 이어 열린 민관군 화합 드론 날리기. 수백 대의 개인 소유 드론을 동시에 이륙했으며 3분 이상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군인으로서 드론이라 함은 유무인 복합 체계를 활용한 전투 장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작전 사령부와 양주시에서 주최한 드론봇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지역사회 산업에서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한편 행사는 군악대 공연, 육군항공 축하 비행 등과 양주시 다문화 축제 등이 함께 이뤄졌으며 민관군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방뉴스 전혜주입니다. 이어서 6월 27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지난 25일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구 행사를 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6.25 전쟁 참전용사이신 기경춘홍이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기경춘홍은 6.25 전쟁 당시 포항지구 전투와 백마고지 전투 등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워 화랑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26일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은 9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청와대 시설을 직접 설명하는 등 일일 안내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은 이날 오후 임진각에도 방문했고 27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28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26일 백범 김구 선생의 제73주기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백범 선생은 1894년 동학군의 선봉장을 맡았고 이후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구국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또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로 망명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되었고 이외에도 평생을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누구나 손쉽게 6.25 전쟁기 미국의 역사 기록물을 찾아볼 수 있는 디지털 군사사료관을 지난 24일 개관했습니다. 군편소는 디지털 군사사료관을 개관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미 국립기록관리청 등에서 수집한 약 300만 장 분량의 1950년대 생산 군사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했습니다. 디지털 군사사료관에 접속하면 군편소가 수집한 자료를 수집 기관별, 주제별로 분류, 검색할 수 있고 이용자 누구나 원문 자료를 저장,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랍에미리트 군사훈련협력단 19진이 UA군과 강도 높은 훈련으로 연합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2차 연합훈련은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전투기술 향상을 목표로 진행돼 특수타격작전, 건물 대테러 작전, 보공 강화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극단주의 단체에 의한 테러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주춤했던 장맛비가 오늘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 50에서 100mm,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의 영향을 덜 받는 남부지방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6도에 머물겠고요. 광주는 29도, 강릉 30도까지 오르면서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점점 더 더워지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4도, 대구는 23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구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특히나 밤 사이에 집중이 되겠고요. 지역을 옮겨 다니며 게릴라성 호우로 쏟아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선배 전우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우리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일,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